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이사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네.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고, 코치님은 뭐 별일 없으세요? 네, 저는 뭐 똑같이 이제 코치 일도 하고, 네, 뭐 별로 특별한 일상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비 입고 운동 열심히 네. 하신다고 아, 아직도. 사실 오늘 이제 하키를 하러 가거든요. 아, 또 게임 네. 뛰러 가는데 조금 이제는 재밌게 좀 해보려고. 저도 내일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그 내일 모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은 좀 이벤트식으로 저도 또 박상진 코치도 네. 또 볼리 코치님도 같이 장비 입고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 입은 지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네. 잘 맞을지 괜찮으시겠어요? 모르겠는데 허리가 안 맞을 것 아, 같은데. 맞는 게. 지난주에 일본에서만 3개의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먼저 살펴볼 시리즈는 레드이글스와 크레인즈의 삿포로 시리즈입니다.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났는데요. 경기도 대등하게 펼쳐졌습니다. 토요일에는 1피리어드 크레인즈가 먼저 앞섰지만 2피리어드 3골을 몰아친 이글스가 역전에 성공했고 3피리어드 막판 엠티넷 공격까지 막아내며 5대2로 승리합니다. 나카지마 쇼고는 이날에도 2골 1도움 3포인트로 활약했고 오노다 타쿠토 꼴리는 14세이브 2실점으로 오랜만에 나온 선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일요일에도 비슷한 경기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1피리어드 테라오 히로미치의 선제골로 앞섰던 크레인즈였지만 2피리어드에 역전을 당했고 3피리어드 엠틴의 공격까지 막히며 스위패를 기록합니다. 이글스는 이날에도 나카지마 쇼고가 2골 2도움 4포인트 맹활약을 펼쳤고 연승 행진 숫자를 12로 늘렸습니다. 네, 양팀 모두 2명의 골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 경기씩 들어왔거든요. 네. 그 오노다 꼴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서 맞아요. 굉장히 반가운 그런 경기였었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되게 재밌게 경기를 맞아요.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크레인스가 굉장히 상승세였기 때문에 레드이글스 입장에서도 저는 좀 긴장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초반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나카지마 쇼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는 굉장히 그 앞에 상대 선수가 있든 없든 네. 그 골리 뒤쪽에 그 비어있는 네트를 굉장히 잘 맞아요. 찾고 슛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코어상 또 흐름상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실히 그 계속해서 12연승이라는 연승을 이어가는 데는 이런 선수들의 어떤 여유로운 그 플레이가 네. 그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테라오 히로미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약간 경기가 뭐 잘했지만 물론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패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있어서 따라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레인스가 굉장히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무서운 팀이 되고 있었던 네. 게 이 3피리어드까지도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는 플레이.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2피리어드가 제일 좀 아쉬운. 네, 맞아요. 거의 2피에서 조금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피리어드, 3피리어드만 봤을 땐 크레인스 플레이가 굉장히 뭐 레드이글스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피리어드에서는 조금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가지고 1피리어드, 3피리어드 때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경기 흐름이 이렇게 레드이글스한테 뺏기는 그런 경기보다는 또 본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탈꼴찌 싸움이 펼쳐진 니시도쿄에서는 그리치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에서만 5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랜만에 공격 본능을 발휘했던 그리치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도 3피리어드 2골을 만회하며 힘을 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발 더 앞섰던 그리치였고 프리블레이즈는 엠티넷 공격까지 펼쳐봤지만 오히려 골을 헌납하고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로써 5위와 6위의 순위가 바뀐 지난주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경기를 봤을 때 조금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평소에 프리블레이즈의 플레이답지 않은 모습이 조금 보였고 반면에 그리츠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모습. 네. 이제 네. 다시 경기력이 회복된 네, 모습이 맞아요. 보였고, 제가 보기엔 프리블레이즈는 되게 준비를 안 하고 나온 선수들 같이 플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상대의 퍽을 뺏으려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자꾸 상대의 몸을 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위치에 서가지고 막으려고 하다 네. 보니까 그리츠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이 많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네. 하는 플레이들이 훨씬 많아졌고, 움직이면서 플레이 하다 보니까 프리블레이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굉장히 버거웠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버거워지다 보니까 공격으로 이어지는데도 되게 힘들었었고, 네, 베테랑 선수들이 뭐 지난 시리즈에도 몇 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번 시리즈에서는 좀 답답했던 네. 플레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시즌 마무리 되기 전에 이제 전일본 선수권 하면서 그 후반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요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하타골리의 아쉬움도 좀 있는 네. 시리즈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레이에 좀 체력적으로 부담도 많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시리즈였고요. 반면에 그리츠는 이전에 이제 레드이글스 홋카이도 그리고 HL 안양 네. 팀을 상대로 되게 힘든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 전 시리즈가 아마 크레인스 시리즈였을 텐데, 네. 그때 한번 이기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레드이글스와 HL 안양한테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참 웃긴 게 이게 팀마다 상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HL 안양과 또 레드이글스랑 맞붙을 때는 조금 경기를 좀 놓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면은 프리블레이즈와 붙었을 때는 유독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들이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라우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았고, 네. 또 다른 라인들도 고르게 또 활약을 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 마무리까지 좀 잘하고 또 다음 시즌을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프리블레이즈도 본인들이 하던 플레이대로 그 계속 상승세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대로 했었으면 그리츠가 그렇게 쉽게 또 살아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츠 입장에서는 또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골, 두 골 이제 득점에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더 붙고 또 계속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이어갔던 것 같고요. 이게 HL 안양이랑 레드이글스 이렇게 두 팀이 1, 2위를 다투고, 네. 또 크레인스와 그 니코 아이스벅스가 또 3, 4위를 네, 다투고, 맞아요. 이렇게 또 5, 6위를 다투는 이런 모양새가 이번 시즌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시리즈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순위 경쟁 이야기를 할 때. 또 이렇게 뒤바뀌는 것까지도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네. 나오는 걸 보면 끝까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시즌 초반에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초반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네. 좀 뒤바뀌는 경우도 맞아요. 생기고, 그래서 지금 좀 시리즈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 안양이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 니꼬 원정을 떠났고 아이스벅스를 상대로 탄탄함을 보여줬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1피리어드부터 빠르게 안진이의 선제골과 이주영의 티빙골로 앞서 나갔고, 전정우가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추가골에 성공하면서 3피리어드 도라이 타쿠토의 골로 추격하는 아이스벅스를 뿌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1피리어드 8분경에 김기성의 골이 터지면서 아시아리그 개인 통상 200골을 달성했습니다. 2피리어드에는 201번째 골도 기록했습니다. 남이도와 유범석, 이종민도 각각 골을 기록하면서 5대0 완봉승을 거둔 HL 안양이었습니다. 메달트는 시즌 6번째 셧아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기성 선수의 200골, 네.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맞아요. 정말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는 좀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의 선배기도 하잖아요. 제가 네, 초등학교 그렇죠. 때부터 계속 함께 아이스하키를 해온 선배인데 네. 정말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클럽팀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예요, 같이 선배. 했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엮어야죠, 계속. 그렇죠.
네, 같은 팀 출신으로서 또 너무 자랑스럽고 네. 또 안양에 동구 매직이 있다면 사실 니꼬 매직도 있는데 이번엔 그 매직이 통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 시리즈를 보면은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니꼬 아이스벅스가 본인들의 그 제일 좋은 장점인 역습 찬스를 네.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달튼이 이번 시리즈 때는 역시나 엄청난 활약을 맞아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HL 안양의 득점력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사실 그 첫 번째 골이었던 안진희 선수의 골은 네. 페이스오프 골은 맞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퍽이 저쪽으로 나오면은 슛을 쏠 맞아요. 거라는 걸 얼마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골이 들어갔다는 거는 네. 일단 안진희 선수의 그 슈팅 능력, 득점 능력에 일단 너무 대단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 계속 안양에서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을 계속 하면서 HL 안양에 저는 공격력에 계속 감탄하고 있는 것 중 네. 하나가 디펜스 포워드 상관없이 어태킹 존에서 아래쪽 로우 사이클 하고 하이 사이클 하면서 계속 포지션이 뒤바뀌거든요. 맞아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막기가. 네, 저도 그 부분 이제 포인트로 잡았는데 모든 선수들이 포지션 상관없이 이제 공격에 가담해주고 하는 모습 HL 안양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 또 돋보였던 게 디펜스들이 이제 수비 진영에서 몸을 날려서 퍽을 막아내려고 하고 또 반대로 포워드 플레이어들도 역시 백체크를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맞아요. 공격을 제지하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격할 때 수비수들이 도와줌으로써 네.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키고 네. 또 수비할 때 포워드들이 도와줌으로써 네. 또 수비력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진팩 감독님의 어떤 하키 스타일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득점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주영 선수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주영 선수를 이야기하면은 슈팅보다는 네. 확실히 골대 앞 배틀을 해주면서 이렇게 티빙 골을 만들고 리바운드 골을 노리는 게 아마 본인한테도 좀 더 편하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범석 선수가 유독 골대 쪽으로 퍽을 던지면 좋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일요일 경기였죠. 그때도 네. 골대 반대쪽으로 이제 거의 센터링 패스 같은 패스를 주는데 상대 못 맞고 들어간다든가 또 이주영 선수의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이동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대 네. 쪽으로 날린 슛이 또 그렇게 맞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디펜스 선수들의 공격력도 볼 수 있었고 또 남이두 선수도 중거리 슈팅 네, 맞아요.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라인별로도 그렇고 포지션별로도 그렇고 또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상대방이면 굉장히 짜증나고 화날 것 저도요. 같아요. 특히나 이제 파워플레이가 강한 팀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4명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부담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5대5 상황에서도 디펜스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도 득점이 많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파워플레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그런 게 나오고 또 막기 힘든 또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제가 수비수였으면 정말 싫어했겠다 네. 이랬던 거는 강윤석 선수가 골대 앞 스크린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영준 선수가 퍽을 잡고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정말 링크장 보는 전체를 거. 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정호 선수가 골대 아래쪽에 있다가 반대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영준 선수 패스 원타이머를 때리는데 와 이거는 뭐 캐나다 애들이 와도 못 막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패스랑 슈팅이 정말 완벽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사이클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윤석 선수 패스 줘가지고 김기 선수 골 맞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네, 강윤석 선수가 거기서 사실 패스 줄지는 몰랐는데 맞아요. 그리고 다 붙어 있었잖아요, 수비수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몰아넣고 줘서 네.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이런 게 좀 레벨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수비적인 거, 좀 아쉬웠던 거를 이야기하면은 아직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종종 그 잔실수들이 나오는데 뭐 턴오버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순간적으로 놓쳐서 한다든가 근데 그럴 때마다 일단 든든하게 달튼 골리가 네.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 실수를
좀 보완해 나간다면은 네. HL 안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아시아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원정 수입승을 거둔 HL 안양이 자리하고 있고 12연승의 레드이글스도 2위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이 좋지 못한 아이스벅스는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레인즈 또한 이글스에 수입해하면서 2경기 격차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와의 맞대결에서 수입승을 거둔 그리츠는 다시 5위 자리를 되찾았고 프리블레이즈는 최하위 6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제전 주간으로 아시아리그는 한 주 쉬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출전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저녁 9시 30분에 헝가리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10일 저녁 9시 30분에는 슬로베니아와 12일 새벽 1시에는 이탈리아와의 마지막 경기를 갖겠습니다. 한편 일본 대표팀은 영국에서 열리는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에 참가를 하고 여기에서 영국과 폴란드, 루마니아와 경기를 갖겠습니다. 네, 이번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도 그렇고 지난 U대회 남자 U20 경기 이런 걸 시작으로 이제 국제대회가 연달아서 열리는 시즌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요번 올해 4월에는 또 저희 네, 한국에서 네, 여자 대표팀의 그 세계선수권 대회가 이제 열리고요. 그쵸. 또 5월에 이제 남자 대표팀 또 세계대회가 있고 앞으로 계속 이제 세계대회 시리즈가 계속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소식을 또 한국에 계신 아이스하키 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네, 또 좋은 승전보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대회 시간이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9시 반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많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대표팀 엔트리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신데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전에 기사를 통해서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거든요. 이제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기사 내용이 일단 뭐 회사 측에서 감독 선수들에게 이제 팀 해체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네. 지금 기사에 올라와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동계체전 전국 동계체육대회 네, 강원도 대표로 이제 출전을 뭐 하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 시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시합이 될 거라고 기사에는 적혀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오피셜한 뭐 소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이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이원부터 네. 프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고 네.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사실 회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아이스하키 팀을 해체한다는 이런 소식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특히 하이원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됐다가 다시 재창단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HL 안양하고 하이원 두 팀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명이 또 얼마 안 됐잖아요. 해체된 그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이제 대학 선수들이나 앞으로 또 더 멀리 나아가야 될 선수들한테도 조금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중학교 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네. 중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년까지 유소년에서 청소년까지 아이스하키를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자기 이제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모습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선수들이 네. 프로 생활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14일 화요일에 HL 안양과 하이원이 7호부 결승전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는 전국 동계체육대회와 또 유로 챌린지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